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한 주입니다. 오늘이 3월 8일, 내일이 3월 9일. 1년 후인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로 문재인의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저는 정권은 수시로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선택입니다. 한 정권이 잘못하면 다른 정권이 등장합니다. 유럽처럼 우파에서 좌파로, 좌파에서 우파로 수시로 바꾸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정권이 정책상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와 오류, 좌파나 우파나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권도 그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신적인 근간, 상식과 정의. 문재인 정권이 역대 최악의 정권인 것은 단순한 정책상의 착오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인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그 출사표의 핵심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의와 상식이 망가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끝간데 없는 막가파 정권, 조국 추미애와 윤석열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상식과 정의의 붕괴. 자, 이런 세월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 1년 반 참으십시오. 이제 두 번의 실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다행히 우파에게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두 번째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밝히기 전에 만났던 여권 출신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김대중계 출신의 사선 의원. 자,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뛰쳐나와서 광야로 나와서 정치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김한길 전 대표도 문재인과 결별하고 이제 안철수와 손을 잡고 문재인 세력이 안철수와 손을 잡고 새정치국민연합을 만들었을 때 김한길 의원은 이제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안철수 세력이 문재인 세력과 부닥쳐서 뛰쳐나와서 2016년 지금의 국민의당을 만들 때 김한길도 비슷한 시점에 나와서 합류를 했습니다. 문재인과 같이 했던 김한길, 안철수 연대가 뛰쳐나와서 새로운 살림을 차린 것이죠. 바로 그 시점에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검사 윤석열에게 비례대표를 제안을 했고, 그러나 윤석열은 검사로 남겠다며 그 직을 사양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철수와 김한길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평가, 인물평, 보는 시각, 이것이 안철수와 김한길이 같았지 않았겠습니까? 김한길 전 대표는 한 1년 전쯤에 이 여권의 정계 원로와 회동을 한 자리에서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는가 라고 대통령감 윤석열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원로 인사가 중앙일보의 취재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뛰어들면 폭발력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당시 김한길 전 대표가 한 그 말이 요즘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서 정치를 시작한 이 시점에 아주 새롭게 와닿고 있다고 정계 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3번, 김한길 전 대표가 일찌감치 눈치챈 대로 제가 지난해서부터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감 윤석열의 외곽 정치, 윤석열의 메시지 정치가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민심 중에 하나, 부동산 민심. 국민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정면으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망국의 정치로 가져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방법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행정부처의 합동조사단, 그리고 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그 부분만 수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경찰의 수사. 이런 걸로 가지고는 이 투기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과거 내가 파주 운정 신도시 투기 사건을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 검찰은 신도시 투기 사건에 관한 많은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자 실제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메시지 정치는 앞으로 상당히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왜냐? 조, 중, 동을 비롯한 언론에서 중요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은 치밀하게 준비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며 그 메시지는 문재인 정권에게 비수처럼 다가갈 것입니다. 윤석열의 외곽 정치, 윤석열의 메시지 정치의 폭발력. 마지막으로 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서 무슨 신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과거에 정치권에 뛰어들었던 안철수가 했던 식으로 무소속으로 반문투쟁을 벌이거나 이런 식의 의견에 대단히 신중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대중적 인기가 좀 있다고 해서 제3지대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는 귀국하자마자 30%의 지지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제3지대에서 떠돌다가 20일 만에 정치를 접고 말았습니다.